자, 토론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 두 분, 세 분, 한 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발표를 안 하신 분 중에 한 분을 더 추천을 받겠습니다. 네, 맨 앞에.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1번부터 나오세요. 첫 번째 분부터. 발표자 좀. 마이크 써주시고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세요. 경영학부 박원희입니다. 네? 경영학부 박원희. 박원희. 네. 네, 발표 시작해 주세요. 초봉이의 살인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해하려 할 때 하는 정당 방어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악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정당합니다. 국가는 개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그러한 보장을 전제로 지키겠다는 국가와 개인 간의 계약입니다. 즉, 국가가 개인의 안전을 지켜줬을 때 개인이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로 간의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초봉이의 경우 장영보에게 수없이 강간과 폭행을 당했을 때 국가는 초봉이를 보호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국가와 초봉이의 계약이 파기되어 초봉이는 법에서 범죄라고 정한 살인을 행하여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결국 사회계약론이라는 큰 틀에서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법천지라고 말하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법을 만든 근본적인 근거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생명권, 다음에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국가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이양한 거, 다시 말하면 법을 지키겠다고 서약한 것인데, 정부가 그러한 이제 개인의 권리, 생명과 행복 또는 이제 이러한 자유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법을 지킬 까닭이 없는 거 아니겠는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초봉이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관계로 그 형보를 죽인 것이 정당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갑자기 맨 뒤에 모자 쓰신 분이 먼저 손을 주셨습니다. 자,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시고요. 인문학과 김다희라고. 김다희요. 네. 상대방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해하려 할 때 자기는 그거에 대한 방어 기제로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너무 정당화될 여지가 많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뒤통수를 때렸으면 제가 그거에 대한 방어로 그 사람을 찔러 죽여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질문에 조금 반감이 강합니다. 뒤통수를 때린 정도로 찔러 죽이라고 말한 건 아니었겠죠. 네, 한번 답변 듣겠습니다. 일단 좀 더 가까이 해주세요. 네, 복수로 그렇게 찔러 죽여도 된다 그런 소리는 아니었고요. 저는 같은 수준의 정당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초봉이는 자기의 목숨에 위협을 당할 정도의 그런 강간과 폭행을 당했고 그거를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대처로 살인을 택한 거고, 뒤통수를 때렸을 때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수준의 정당 방위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다른 분께 기회를 드려야 돼서 아마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수준이라면 내가 상대를 죽이면 되겠네. 그럼 상대 죽은 사람은 나한테 복수를 못하므로 뒤통수 때리지 말고 뒤통수 맞기 전에 그냥 죽이는 게 낫겠네, 그죠?
이런 논증을 펼친 철학자도 있습니다. 같은 수준이라는 것은 오히려 법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가 있다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좋은 문제를 한번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장은 좀 강력할수록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시고요. 네, 한국어문학부 양혜진이고요. 마이크 좀 켜주시고. 양혜진. 정당하다. 시대 상황과 이 부부의 권력 관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초봉이에게는 살인 이외에 마땅한 선택이 있을 수 없었다. 자신과 송이의 생명을 지키고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며 유일한 자기 구제 수단이 살인이었다. 형보가 초봉에게 가졌던 집착과 그의 재력을 생각한다면 설령 도망친다 해도 다시 잡혀야 더 심한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컸고 이미 초봉이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 이제 초봉이 자신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송이가 형보의 위협과 그리고 이제 삶의 안전, 삶의 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이런 이제 급박한 심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형보를 제거했다는 이런 관점입니다. 네,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막 들더니 늦어버린 거야? 맨 앞에 계신 분이 가장 일찍 들었습니다. 안 들어. 자기 소개 좀. 조주희. 네? 조주희. 조주희 씨. 근데 그러면 송이를 그렇게 그 선택밖에 할 수 없게 만든 사회와 뭐 송이를 처음에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남편에게 보내버린 아버지와 그런 간통을 해서 처음에 송이를 좀 좌절하게 만든 첫 남편의 탓도 다 합쳐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모든 걸 형보가 그냥 껴안아 버린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형보도 어찌 보면 피해자 입장이라서 정당방위가 아닐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제가 그거를 제대로 읽어보진 않고 줄거리만 간략하게 읽어서 잘 모르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형보가 그 상황을 되게 주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편이 있었는데 그 초봉이가 원래 전에 그 남편도 형보가 어떻게 약간 계략을 써서 죽이고 초봉이도 겁탈했고, 그런 면에서 물론 그 당시 사회와 다른 사람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형보 자신의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그 시대나 뭐 다른 상황에 떠밀려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악에 의해서 그거를 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주도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아버지도 문제고 시대도 문제고 다 문제지만 그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그 벌을 할 수는 없고 주도자만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네, 맨 뒤에 우리 한 분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제학부 권민지입니다. 네? 네, 자, 초봉이가 다시. 권민지. 권민지? 네. 네. 초봉이가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정부를 설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모든 가정 폭력에 의한 살인은 정당한 것인지, 좀 더 개인적으로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의지는 무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앞에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라는 말을 붙였었는데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 폭력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기구들이 있고, 뭐 상담원들도 있고, 정부에서도 뭐 그런 남편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당시의 여건이나 그 초봉이가 처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이 문제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때 그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네, 문제 제기 좋았고 답변도 아주 좋았습니다. 개인의 어떤 책임이 어디까지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 사회적 동물로서 시대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돌봐주고 경찰이 돌봐준다면
초봉이 극단적 선택을 할 필요는 없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초봉은 정말 죽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모르겠네요. 그죠?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시대와 개인의 문제에서 우리는 딱 하나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충분히 깨닫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마지막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아닙니다. 확실히 손을 안 드셔가지고. 전 중문학부 최지은입니다. 최지혜 씨, 지은이요. 지은 씨. 네. 네. 저는 초봉이의 살인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인은 이제 오늘날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경우에서라도 정당 방위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법의 관점을 벗어났을 때 초봉이의 그 살인은 정당합니다. 초봉이가 장영부로부터 오랜 시간 겪게 된 또 수치심 그리고 불안감과 더불어 또 정신적인 상태가 극도로 피폐해져 있었음을 감안했을 때 그녀의 살인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구나 초봉이가 살았던 그 시대는 여성 인권이 거의 이제 무시된 상태였고 또 그 당시 상황에서는 초봉이를 구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봉이의 살인이 계획적이지 않았고 또 의도적이지 않았으며 또 벗어날 수 없었다.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그 초봉이의 마지막 발악이 이제 살인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살인은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좀 비슷한 내용이 반복됐기 때문에 질문은 받지 않고 마지막 발표자에게로 좀 발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싶었던 건데 나오세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걸 보고 이제 시키고자 했습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법학부 최영문입니다. 최영문 씨, 네. 네, 시작해 주세요. 초봉의 살인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선 정당하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음흠. 법적인 관점과 그 당사자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 행위가 일본에겐 테러로 부당하고 우리의 관점에선 악을 물리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정형부로 인해 산산조각난 삶을 되찾기 위한 행위로 죽인 것이라고 초봉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살인을 한 순간에는 초봉이 자살을 결심하고 온 상황이었고 자신의 삶을 되찾고 그 삶의 변혁을 이루고자 한 의도가 아니라 그동안 쌓인 것에 대한 폭발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역시 법학부다운 종합적 결론을 잘 내려주셨습니다. 법도 분명히 고려해야겠죠.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우리가 한 3,000년, 4,000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법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법이라는 건 항상 과거의 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면 법으로는 판단할 수 없게 되고 그때는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되는데 바로 판사가 판결하는 주된 이제 근거는 양심이라는 거하고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은 상황 논리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상대를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정당성을 부여해주진 못합니다. 양심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양심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또 무엇이 양심이냐 이 문제가 좀 제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 문영씨 거기까지 가려다가 못 갔어요. 결국 양심의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어려운 논인데 결국은 양심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양심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누구를 살릴 것이냐가 문제가 되네요. 송이를 살릴 것이냐, 장영보를 살릴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살려야 될까요? 뭐 둘 다를 살리면 가장 좋겠죠. 양심은 그겁니다. 양심은 둘 다를 살리는 길을 택하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 상황이 주어지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장영보냐, 송이냐, 또는 내 삶이냐. 초봉이 자신은 자기 삶을 마감하고자 했기 때문에 자기를 살리고자 하는 양심은 이미 버렸습니다. 송이를 살릴 것이냐, 결단이 섰던 것이죠. 송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송이를 협박하는 장영보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쪽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쪽 양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의 처지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과연 공감이 곧 그의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공감의 정도가 여러분이 크다고 한다면, 여성으로서는 공감의 정도가 클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당하다는 쪽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을 테고요.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전체적 과정에서 봤을 때는 결국 1차적으로는 법의 판결에 맡기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게 되고요. 2차적으로는 뭐 그렇다면은 형보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산다 해서 이혼이라든지 분리를 시도했어야 맞는 것이고요. 그래도 따라온다. 그렇다면 이제 그때 가서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가 생략됐기 때문에 초봉이의 살인은 온전히 정당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의견이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글틀 쓰기는 이것으로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제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